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절도는 범죄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소중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하철 역산의 무인 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매대에서 저렇게 바나나를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하죠. 자, 잠시 후에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고 비닐봉투도 저렇게 살짝 뜯더니 자, 앞서 픽한 저 딸기와 바나나를 담고요. 담습니다. 바나나 집어넣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그냥 다시 휙 돌아서더니 이 고구마 찰지다 뭐 이러면서 또 바나나를 빼고 또 고구마를 넣습니다. 자, 바나나 넣었네요. 다시 또. 자, 비닐봉투 하나 더 뜯어서 하더니 계산을 안 하시나요? 예, 그냥 갑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요. 새벽 5시 10분. 그러니까 지하철역 문 열자마자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전 이 양반 얼굴 봤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사건만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나 보네요. 사실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CCTV 영상 주인은 당연히 얼굴까지 다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일단 얼굴이 보여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일단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무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가 지금 서울 사가정 역사 안에 있는 무인 과일 매점인데 지금 성수동에서도 무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미적미적 수사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인상착의 기억해서 3번 정도 잡으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먹튀 사건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저 여성분이 지금 저렇게 그냥 과일을 갖고 나갔다가 안 걸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합니다. 당연하죠. 안 걸리는데 또 해도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고 이거 생각할 이렇게 거 아니에요? 하니까 되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계속 재범하고 삼범하는 걸 막으려면 이런 영상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다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좀 나서야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계속 보시죠. 자, 오락실 침입한 도둑놈.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저렇게 절단기로 싹둑하고 끊어졌다 열렸다. 자, 돈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거 현금 막 챙겨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죠. 자, 경찰이 주변 CCTV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어요. 자, 며칠 뒤에 도둑놈이 인근 시장에서 저렇게 푸른색 슬리퍼를 사고 지하철을 탄다는 걸 확인한 경찰. 자, 잠복을 했는데 자, 경찰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목발 짚고 발연기하는 저 남자 옆을 지나는 경찰. 눈에 딱 들어왔던 저 파란색 슬리퍼. 저거 혹시 자 하면서 갔죠. 잡았다 요놈. 예, 지금 잡힌 겁니다. 지금 검거 완료했어요. 자, 세상에 형사분들 CCTV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푸른색 슬리퍼만 보고도 저게 촉이 딱 옵니까? 네, 저 사건이 지난해 부천의 한 성인 오락실이었는데요. 저 남성이 이 CCTV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무려 1000장을 뜯고 침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금 195만 원 상당을 훔친 사건이었는데 이 절단기를 미리 준비해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뜯은 뒤에 거기에서 현금을 꺼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도주 경로를 파악을 했는데요. 인근 CCTV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 남성의 인상착의뿐만이 아니라 주로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한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인근에서 잠복 근무를 벌이다가 이 사건 발생한 지 34시간 만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사전에 오락실을 두세 차례 방문을 해서 구조를 미리 파악해둔 뒤에 이 오락실 옆에 공용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천장 석고보드를 뜯고 올라가서 내부로 침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50대 남성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외부 음식 안 돼요 하자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PC방에 입장하는 손님. 그런데 외부 음식을 들고 옵니다. 잠시 뒤에 저 사람이 이제 음료를 하나 주문했는데 그 음료를 저 직원이 갖다 주면서 손님 여기 외부 음식 반입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직원을 막 좀 째려봤어요 지금. 자, 이제 다 놀고 나갈 채비를 한 손님. 그때 음식 책상에 저렇게
지금 엎어놨어 음식을. 세상에 용기에다 구멍까지 뚫고 거기다 음료를 또 붓고 나가요. 또 야 세상에 저 봐라 저것도. 자 직원분이 저걸 알고 뒤쫓아갔지만 이미 손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 승현님 분명 이런 심산이었을 거예요. 니까짓 게 감히 손님한테 골탕 한번 먹어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PC방 영업주 하시는 그 선생님들 아프니까 영업주다라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음식까지 다 가지고 와서 안에서 저렇게 먹으면 사실 PC방 자영업자분들 마음 아프죠. 그래서 아마 외부 음식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러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한 7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는데요. 손괴죄는 과실로 손괴를 하면 그건 처벌할 수 없죠. 정말 먹다가 혹시 쏟으면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인데 의도적이고 자기적이고 분명히 고의적으로 저렇게 물건을 엎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에 어떤 효용을 상실했다면 저는 당연히 손괴죄로 처벌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끔 저런 상황에서 영업방해죄가 성립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참 영업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위계와 위력을 써야 되는데 저게 위계와 위력은 아닌 듯해서 사실상 영업방해죄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손괴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시면 너무나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화났다고 그 업장의 영업주에게 저 물건을 훼손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갑니다. 이근 유튜버 폭행 논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오늘 첫 재판에서 한 유튜버와 이렇게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여권법 위반은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잘못 손괴? 죄송합니다. 잘못 손괴입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쳐보십시오. 쳐보십시오. 폭행자로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문제제 신용 조영자이신데 책권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취재진에게 조금 전에 했던 행동에 재판을 마치고 방금 재판을 마치고 하고 있는 행위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행 아니었습니다. 폭행이었습니다. 여기 20분 잡았습니다. 끝내주세요. 아니요. 쳐보십시오. 그만하세요. 쳐보십시오. 저만 보세요. 가시죠. 일심. 아니요, 길 좀 방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만. 네 인생이나 잠깐만. 기면서 네, 한번 쳐보십시오. 테러리스트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자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근 전 대위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요. 이 법정 밖에서 한 유튜버와 저렇게 다툼을 벌인 겁니다. 유튜버가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면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유튜버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요. 이후에 유튜버는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유튜버는 법원 밖까지 따라붙어서 이근 전 대위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에 이 전 대위는 욕설과 함께 유튜버의 휴대전화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엔 평소 유튜버에서 이근 전 대위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고요. 이 전 대위는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서 서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법원에 출석한 뭐 이유가 있었죠?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4단계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권법 위반 혐의는 뭐 너무나 명백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기자회견할 때도 나오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본인도 철저히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 영상과 상관없이 지난해 7월에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도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고 지금 취재진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참전했다면서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법 위반은 법 위반이니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공포의 무단 횡단 사고입니다. 자,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직진 신호 받고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안 돼. 아유, 그냥 자리에 있었으면 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뛰쳐나오는 바람에 자,
승현님, 네네. 저 큰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했어요. 첫 번째 무단 횡단은 절대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 전방 주시 의무가 이행 안 되었다라고 해서 경찰은 그 불박 차량의 과실 4 그리고 무단 횡단 사람에게 과실 6 이렇게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기에서 지금 70km 정속 주행이라 그러거든요. 79km로 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적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79km일 때 보통 70km일 때 정지거리는 뭐 37m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면 20m도 안 되는 상황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적결 심판도 해봐라. 적결 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봐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새벽 5시 전용도로 잘 가는 버스에서 자, 그런데 이거 뭐야? 사람. 아이고 세상에 결국 꽝 해가지고 저렇게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휴대폰 보고 있었어. 아유 진짜 무단 횡단에 역주행에 이게 뭐? 소장님 네. 어쩜 좋아 이거. 그러니까요. 이 지금 버스 운전자께서 뭐 첫차 운전을 하고 계셨대요. 지금 보다시피 버스 전용 차로이고요. 지금 취객입니다. 취객인데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휴대폰을 보면서 앞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로서는 사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담당 교통조사관이 이 버스 운행 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했더니 운전자에도 과실이 있다라고 통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운전 불이행 벌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옆에 주광분리대도 있고 뒷차들의 그런 불빛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될 건가요? 된 걸까요? 네. 예,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또 가볼게요. 내 생일날 꼭 보자는 시부모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매년 생일을 챙겨주는 시부모님 때문에 부담된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 아이 낳기 전까지는 생일이 되면 그 용돈만 보내주시더니 아이 낳은 이후로는 꼭 직접 미역국이며 반찬이며 해오셔서 이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오면요,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밥도 해주시고 청소 빨래까지 다 맡아 해주시지만요, 이 며느리로서는 이런 선의조차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일단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며느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며느리로선 이조차도 불편해서 이 남편한테 내가 생일까지도 이렇게 보내야 하냐, 나도 좀 가족들이랑만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말하냐,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는 자신이 못된 거냐고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좀 내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생일상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뭐랄까 조금 저희 그냥 성문이 오빠랑 둘이서 보낼 테니까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동그라미. 진짜 너무 진짜 얄밉다. 할 얘기 많아져. 자, 다음은 시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내가 진짜 살다 별소리 다 듣네. 요즘 세상에 며느리 생일상 손수 차려주는 CM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얘가 아주 그냥 호강 날라리가 났구만. 아주 아이고 성문이 이놈아 너 이러려고 내가 너 장가 보내는 줄 알아 이놈아 X.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시부모님 편을 들 수밖에,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자, 승현님. 네네. 아니 뭐 시부모의 입장에서 손주 보고 싶은 것, 그다음에 며느리 잘 챙겨주고 싶은 것, 또 며느리가 일찍 그 주위에 가족들이 없어진 점을 고려해서 함께 지금 하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그 다른 날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생일날 와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는 것, 당연히 저는 며느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는 솔직히 50일 때 49였어요. 아유, 뭐 맨날 왜냐하면 며느리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내 생일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남편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은 좋은데 너무 상대방의 마음을 좀 깊이 공감은 못하셨다. 그러나 며느리가 되게 신경질 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좀 너무 보석 같은 면이 있습니다. 네, 정말 엄마 없이 외로운 우리 며느리 내가 일주일 다 빼서 그 며느리 옆에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헤매겨야겠다라는 마음은 너무 숭고해서 동그라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숭고해요. 사모님 보고 계신다고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너무 숭고하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겠지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선이라는 건 내 마음의 선의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선의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잘못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중재를 잘 해야죠. 일주일이 아니라 한 이틀 정도로 줄이든가 어떻게든 중재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넌 뭐 우리 엄마 그러는데 또 그걸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서운해하냐라고 화를 내는 건 이 시어머니의 좋은 마음이 나중에 이 부부간의 불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단 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잘 피해 가십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민수님은요. 맙소사 일주일 점점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무한의 끈님, 복에 겹기는 무슨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하는 것도 배려가 아니죠. 좋은 행동 아닙니다 하셨는데요. 자갈치님은 누가 저렇게까지 챙겨주냐, 감사할 생각은 못하고 너무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후후노님은 부러워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